중국 역대 서예가와 한국의 역대 서예가의 모든 선체를 임서로서 통달하신 분은 아마 유일하실 겁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영동 저희 이 지역에 와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붓 끝에 마음을 담으면 글씨는 예술로 살아난다. 거친 듯 힘찬 필치, 자신만의 격조 높은 소풍을 구축한 한국 서예계의 거목 남전 원중식 선생. 자연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를 만나보자. 산자락에 포근히 감싸인 독특한 양식의 가옥. 손녀와 정겹게 글을 쓰고 있는 서실에 들어서자 은은한 묵향이 코끝을 자극한다. 붓이 지나는 한 획 한 획에 아직 힘이 넘치는 초로의 선비, 남전 원중식 선생이다. 화진포가 아스라이 내려다 보이는 서실은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 꾸미지 않는 정취로 가득하고, 손녀에게 서예를 가르치는 모습에선 훈장 선생님의 기품이 느껴진다. 원래는 이거부터 하고 이게 나중에 하는 거예요, 순서로. 부인과 단둘이 생활하던 이곳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녀가 내려오며 올해부터는 식구가 셋으로 늘었다. 서예의 또 다른 경지로 나아가고 있는 남전 선생은 우리나라 서단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예서의 대가다. 선생님 뭐 지금이야 이 서예 대가시지만 그래도 처음에 서예 시작하셨을 때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 처음에는 전혀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어릴 때 구학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책 한 권 없이 서당도 못 다녀보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직접 좀 배우겠습니다. 그때 인천시리 박물관장에 하셨는데 밑에 지하실에 방을 하나 빌려놓고 여기서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붓을 한날 붓 한 자를 구해서 4년 썼어요. 남전 선생은 대학 3학년 시절 근대의 가장 걸출한 서예가로 손꼽히는 거며 유희강 선생을 만나 17년간이나 동고동락하며 글씨를 익혔다. 한국 서단에 내노라는 대가들과 함께한 3인행 서전에선 새로운 예술 세계를 펼쳤다는 평을 듣기도 했는데, 이후 제1회 일중 서예상 대상을 받기도 했고 국전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한 전공을 살려 88 올림픽에서 조경 업무를 총지휘한 특이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줌마가 거침없이 들판을 내다는 듯한 남전 선생의 작품. 그는 이제 자신만의 필체로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 서예계의 대가가 됐다. 아직도 남전 선생은 스승의 글씨를 따라가려면 20년은 더 걸릴 거라며 몸을 낮추지만, 스승에겐 필법만 배웠을 뿐 언제나 자신의 필체로 글의 생명을 담고자 했다. 그리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와 작품의 또 다른 삶을 누기며 새로운 경지를 펼치고 있다. 그간 서울에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고성에 정착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시골에서 낳고 자랐고 부모님이 무학에다가 농사 조그만 소농을 하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이 일단은 좋았어요. 저는 우선 괴로운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고, 또 인천이기 때문에 바다 가까운 데 살았고, 근데 이제 그런 데와 비슷한 데가 어딨나 생각해서 동해안 바닷가에 일찌감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25년 전에 이 터를 미리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60에 와서 살겠다 말년에. 그래서 제가 또 고향과 비슷한 환경을 찾아 전국을 헤매다 40대에 마련해둔 터가 바로 이곳. 하지만 정착한 건 그의 나이 환갑을 넘어서다. 선생은 대서예가답게 전각에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낙과는 대부분 스스로 새긴 것. 직접 한 도장만 무려 300여 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모필로 쓰는 글씨를 칼로 쓴다고 생각하는. 칼로, 이건 도장을 새기는 게 아니야. 칼로 쓰는 거지. 작품의 마무리, 칼로 쓴 낙과는 마지막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의 이름으로 새겨진 건 진부령 정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진부령 유별시. 군민들을 살뜰하게 보살폈던 목민관, 택당 이식 선생께서 고성을 떠나며 불렀던 유별시가 시대를 넘어 그의 수려한 글씨로 되살아났다. 고성의 한 대학교. 올해 개관한 도서관에 들어서면 입구에 걸린 커다란 작품이 학생들을 반긴다. 이것도 남전 선생의 작품. 그 산 여기는 설악산이 배경이 돼 있고
앞에 동해가 돼 있으니까 산하고 바다를 비유한 그런 어떤 저 대망을 가지라는 공부를 하는데 대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학교 언제나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다운 글. 설립 이념을 작품의 곳곳에선 후왕양성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요즘 선생께서는 학생들에게 교양 필수로 서예를 가르치고 있는데 방학 땐 찾아오는 일반인에게도 서법을 전수한다. 치면서 슬슬 힘을 가야 돼 이렇게. 1대1로 진행되는 도제식 수업에선 그의 성심과 성의를 느낄 수 있다. 꼭 세워 이렇게 꼭 세워. 붓을 딱 세워. 모든 붓이 터럭이 마서 한 군데 맞아 있거든.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맨 끝에 맞은 거를 요거를 칼봉자 써. 봉이야 이게. 아우,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 이렇게 선생님께 글씨를 사서받고 있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예. 우리 선생님이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후학 양성하시는데 애를 쓰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훌륭한 선생을 만나서 쫓아다니면서 배웠는데 그 배운 선생님한테 어깨너머로 배운 바로 먹가리하면서 배웠던 그것이 다음 세대한테 기초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혼자서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이런 자료 가지고 되는 공부가 아니고 최소한도 이 자료를 보면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바르게 배운 선생님한테서 필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 스승에게 배운 바른 필법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남전은 이곳에서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이 대학에 서예과는 없지만 서예 과목이 있잖아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개설하게 되셨어요? 예, 마침 그 남전 원중식 스님께서 기촌하셔서 이 고장에 계셔서 우리 설립자분께서 학교의 설립 취지도 충효인경의 뜻에 맞게 이 남전 선생님을 석좌 교수님으로 모셨습니다. 탁본이 아니면 서예계의 거목답게 남전 선생께서는 탁본에도 일가견이 있다. 30년 전에 탁보는 거니까. 40여 년 전 울주군의 발굴 현장을 찾아가 직접 도운 방구대 암각화 탁본. 몇 점 안 되는 귀한 자료지만 선뜻 대학에 기증을 했다. 농업을 전공한 선생께서는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서예라고 한다. 이젠 남은 여생을 자연 속에서 손녀 또래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게 바로 남전 선생의 귀걸의 사다. 남전 선생께서는 강원 365에 귀중한 휘호 하나를 선물해 주셨다. 강원 365 방송이니까 강원 365를 크게 홍은 아주 넓고 크다는 뜻. 넓기도 하고 크다. 크게 날아라. 이렇게 해서 약간 이거 점을 찍고 이런 자지 지금 맨 밑이니까 요거는 편이지. 여기서 보면 이건 부지지. 그게 분명히 그 안에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탁핵이라고 했잖아. 요게 탁핵하고 책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책핵하고 탁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로 긋는 애기의 방향이 약간 이렇게 약간 위쪽에 올라가는 방향 아니지 이렇게 여기. 그러면서 앙평부가 되는 데다가 책핵은 더 올라가 가로 긋는 것보다 붓이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핵은 이렇게 했다가 거의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점을 찍어줘. 삼각형이지 삼각형 지금. 삼각형의 법 중에서 점을 찍어서 말이지. 점이 조금 내려와서
요것이 요거하고 나란하게 해야 돼. 같은 방향으로. 올라간 만큼을 점이던 날아가서 맞춰준다. 삼각형을. 그리고 이 글자에서 보면 간격이 요거. 요 점의 중심이 한 간격이야. 이 점의 중심. 점의 중심을 가로 긋는 핵에다 나란하게 놓는 거지. 이렇게. 우선 이렇게 놓고 보자. 그래 놓고 사선이들하고 뭐 우리가 하나 오면 한 칸 더 본다 그랬지. 사선하고 옆에 사선이들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올라서 한 칸 더 봐야지. 예? 이게 같은 거야, 간격이. 이게 공간이. 그냥 돼 있는 것 같아도 그런 공간에서 맞춰진 거다. 이게 제끼게 좀 맞았지, 지금. 맞았다가 다시 탁해기. 이게 이자는 이제 이게 아들 자자인데, 예. 아들 자자에다가 이제 이게 그런 명자를 붙인 자지죠. 이런 자인데, 요거는 반대지, 저거에. 책핵이 먼저 시작을 하고, 탁핵이 나중에 들어왔지. 그래서 이 삼각형은 이게 정삼각형처럼 됐지만, 이거는 반대 삼각형이 되니까, 여기에 만난 자리가 복잡하고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요 머리를 아까 하듯이 노획을 가볍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약간 저 노획천 해준 거지, 가볍게. 해주고, 이거는 하나 아들자 하니까, 여기 하나 아들자 쓴 거지. 요 안에 보이더라고. 이건 그림 명자는 마찬가지. 입구를 이렇게 길게 박은 거지, 지금. 그래서, 요게 앙이면, 요 둘은 평행이고, 이거 부가 되는 거지. 약간 그런 개념이지. 약간 이렇게 보이고, 똑바르고, 이건 이렇게 보이고. 선생님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이고 똑바르고 이거는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야. 앙평보로 한다는. 그리고 공간을 똑같이 맞대고 쭉 이렇게 들어왔지만 요 간격은 이거는 거의 같은 간격이 하이공에 남으니까 이거 쪼개준 거지 지금. 이거는 뭐 그대로. 이건 뭐 부핵이니까 이거 두 자를 합친 거야, 두 자를 합친 거니까 뭐 그런 거에 조금씩 요 작은하게. 변했다가 조금씩 마주견을 가지고 이거는 머리를 똑같이 해. 노케처럼 쉴 수가 없지, 공간 배치상. 그러니까 머리를 가볍게 해서 돈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돈행을 해. 점점 더 힘을 가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노획인데 돈을 힘을 계속 가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공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똑바로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장봉, 준, 돈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제가 아니라 5번, 4번, 5번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행이 계속 되도록 점점 더 굵어질 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줄에 돈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힘을 가하면 펴져보시. 약간 뭐 그런 얘기죠.
이게 약간 지금 그 반대점이에요. 이게 이 점은 그 내려그는 거 아까 설명해서 내려가서 점 찍는 거. 이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시작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돈해가지고 바로 돈행을 하다. 돈행을 해가지고 점점 마찬가지로 굵어지게. 이제 그런 적용을 붙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 칼쿠리 형태의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바늘, 낚시 바늘처럼 칼쿠리 어떤 형태인데 요렇게 된 걸 만들어 놓고 요거는 물론 이제 탁핵이야. 요거는 탁핵이고 탁핵인데 그 요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다 입구를 넣어야 될 텐데 뭐 입구 넣는 것도 있고 이렇게 줄 넣는 거 있고 아니 물자도 있고 뭐 굵기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다 이제 입구 넣는 방법을 많이 넣으면은 요게 입구가 어떻게 와야 되냐면 저 보시면 그 입구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요 입구가 요렇게 왔을 때 이게 조금 좁다. 요게 같아야 돼. 이거는 같아도 돼.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훨씬 이게 큰 액이 있잖아요. 옆에. 큰 액이 있을 경우 이건 넓혀야 돼요. 이건 같이 해야 되고. 그런 안에 요 입구가 들어와야 된다. 요 입구가 차지해야 될 자리가. 이렇게 되는 때 이게 이렇게 보면은 부채살 모양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었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그 공간을 잘라줘야 돼. 그래서 다음은 약간 약해고 약해구를 해주는데 부채살 모양 펴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공간을 이런 공간을 똑같이 공간을 부채살 모양을 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탁핵으로 해주고 첫 핵은 그 다음엔 약핵으로 두 핵은 약핵으로 오고 그 다음에 끝 핵은 노핵이지. 이건 노핵이니까 이게 부채살만 잘라줘도 대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한 거예요. 이건 왼자자인데, 요것이, 이게 아니면, 이것도 사실은 두 자가 합친 거나 같아요. 두 자나. 요거 한 자고, 여기 한 자. 이거는 평이 되고, 이건 부가 되고, 두 자가 합친 것 같아도, 그런 변화가 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있고, 요건 간격이 요렇게
이렇게 보면 이게 관계 잡혀야 돼요. 그런 속에 요렇게 된 자가 요게 뭐냐면 요렇게 근 게 이게 원래 왼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왼손이야. 요게 펴져서 요게 된 거예요. 여기 예? 요렇게 된 게 펴져서 요게 펴져서 요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왼손이란 말이에요. 왼손. 그런데 해자로 바뀌면서 이 같아졌단 말이에요. 이 지금 또 우자라는 거. 또 우자가 왼손 오른손은 본래 핀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이 이거잖아. 오른손은 왼손은 이거고. 이 둘 다 피면 구분이 안 가지. 이게 펴놓고 나면 글자가. 그런데 왼쪽 손을 피면은 요거 피니까 이 글자가 뭐냐면 순서가 요게 먼저지. 요게 나중이고. 예? 그래서 순서가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야. 그리고 이게 짧고 이게 길지. 이거 봐서 이게 길잖아요. 지연해서 보면. 그래서 이게 먼저면서 이게 먼저 하고 요게 두 번째 오면서 이건 짧고 이건 길다고. 앙액을 하면 당연히 짧은 거지. 앙액을 하면. 그래서 약액이 굉장히 길게 나가. 그리고 요 글자의 중심하고 요 글자의 중심의 가운데가 이 글자의 본래 중심이야. 둘이 이렇게 해서 붙은 거지. 공작권. 그러니까 이자는 분명히 왼손 쓸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여기. 행사 쓸 때도 이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순서가.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왼손 오른손 이렇게 구분해서 썼는데 손혜계님이 또 자로 부사로 수식어로 바꿨었단 말이에요. 바꿔 쓰다 보니까 새로 왼쪽이라는 걸 만들려니까 이렇게 놓고 왼쪽에다가 여기다가 공구공자를 넣어가지고 왼쪽 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왼쪽은 주로 뭘 보조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공구로 잡든지 무슨 대장간 일할 때 오른손은 뭐 이렇게 하시지만 왼손은 뭘 잡고 있잖아. 자를 붙잡든지 뭐 이렇게 공을 잡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주로 왼손은 뭐 두 쪽으로 뭐 잡고 있는 거. 오른손은 반대로 오른손 이거부터 먼저 하고 이거 부액이 되는 거예요. 부액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오른손이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요게 바뀌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이게 되고 예? 순서가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요게 1이고 요게 2에 먼저 이게 먼저 들어가고 이게 나. 그 대신 요거 약액은 짧고 이거는 부액이 길어. 요게 부액이 된다는 거예요. 위에 부액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입구를 넣는 거예요. 입구를 깃는 거예요. 조금 더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보면 큰액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큰액이 있으니까 좀 더 넓게 주는 거예요. 응? 이건 똑같이 해줘야 되고 이건 더 넓게 줘서.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이술로 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응?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개념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행정화 쓸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 이거부터 먼저 돌리고 뭐 고기 이슬로 쪄도 마찬가지. 이렇게 써. 이렇게 먼저 쓰거든. 아주 굉장히 그 관계 좋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저기 네, 저쪽에 계신 분들 이거는 살아있는 이거고 저기 자연 선생님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그 상해에서 오신 그 자연 스님인데요. 원래 저 대금을 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 남전 선생님 작업 중에 옆에서 대금 연주를 해주겠습니다. 저기 박수 치고 한번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보기 힘들어서. 지금 그 남전 선생님 이 글씨를 보시면은 힘이잖아요. 힘. 부드러움과 강직한 강한.
나오다시만 이거 펴고 하려면 많이 들어가요. 오늘 그 뭐죠? 오늘 아무래도 이 표고값들 내고 가셔야 돼요. 구경값 내고 가세요. 이 모자 누가 하나 좀 거기서 안 되겠다. 표고 하려면 이거 한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감사합니다. 저거 좀 돈 벌어야 되겠네. 1,000만 원 벌었어요. 조강면 그 위원장님 그 예산으로 하시오. 감사합니다. 중앙 위원장님 오셨나요? 네. 아니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중앙면의 영광입니다. 이건 돌아가서 이 세계의 영광이고. 어떻게 대답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이게 내용은요, 더불어 여자예요, 저게. 함께한 여. 그 여자는 진짜나요? 여자는 여기 입이잖아,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는 무거운 옛날에 그 성이나 그 대거를 줬을 때는 기반 다져야 돼. 땅을 파서 기초를 다져야 되는데 기초를 다지려면 무거운 돌을 큰 걸 가지고 여럿이 들어가지고 땅을 다져야 되는데 그 다지는 사람이 네 사람이 큰 걸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합치니까 더불어온다는 뜻이 된 거예요. 그게 위에 손이 두 개 있지 밑에 손이 또 두 개 있잖아요. 저게 이게 이제 저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흥하는 자도 같이 흥하는 자도 같이 썼어요. 근데 흥하대는 같이 노동을 하면서 힘드니까 같이 노동요를 불렀죠. 그래서 지금 흥하는 자에는 더불어 자에다가 입구가 같은 동자가 가운데다가 같은 동자가 입구가 들어가요. 하나. 그래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돋구는 그런 게 흥하는 자예요. 이건 더불어는 함께하는 여자고. 그러니까 어디서 보면 요 중에서 사람을 그릴 때 사람은 머리를 그렸죠. 머리 위가 하루래요. 사람이 서 있으면 머리가 위가 한우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까지 그려놓으면 저 한우 선자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큰 대자고. 그러니까는 저기 한우 천리죠. 그 다음에 땅지자죠. 하늘과 땅. 그러니까는 땅은 요게 저기 뭐냐면 흙토자가 생기로 흙을 가보면 흙덩어리가 생기죠. 이렇게 흙덩어리를 그리기에 흙토자예요. 거기에 요 사라는 자를 붙여서 발음을 붙여서 땅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더불어요. 더불어 요거는 감탄사 조사예요. 감탄사 조사. 여천지회 동수 그거 더불어서 함께 하늘과 땅 자연 속에서 사람도 함께 삶을 누린다. 동수죠. 술을 누린다. 그래서 그 동자는 이게 더불어 범자예요. 범의 입구를 같이 한다기보다는 함께 여러 사람이 소리를 한꺼번에 같이 낸다. 그렇게 해서 같은 동자고 동수 같이 한다. 그 다음에 더불어 일월 해와 달.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와 일월과 더불어요. 요거는 제자예요. 제자. 가지런하다. 고르다는 제자인데 원래 볼이나 밀 같은 싹이 나올 때 보면 가지런히 돼 있죠. 그 가지런 모양을 싹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가지런하다, 나란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빛을 여기다가 그 옛날에는 그 빛을 볼 때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있었어요. 많이 이고 다니고 들고 다녔기 때문에 빛광자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빛을 이고 있는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빛광자죠. 제광. 해와 달과 더불어
빛을 나란히 한다. 같이 해와 달이 1월 성신이 우주 세계에 가장 세계가 빛을 내는데 그와 더불어 인간도 같이 똑같이 나란하게 그 속에 살면서 빛을 내고 있다. 빛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초나라 구론의 구장석강에서 나오는 한 구절을 썼다. 그래서 여기 천지해 동수 여 1월의 제광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축이 위에서 죽였다. 고성 문화마을 개관기념 뭐 개사년 화춘의 꽃 한자입니다. 화춘 지절에 남전사님이 썼다고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자연이 있는데 이곳에 훌륭한 예술가가 와서 이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학교를 받아가지고 이 동네 자체가 어떤 문화적인 매년마다 생산해내는 아마 세계적인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시도도 교수님이 좀 이쪽에서 오랫동안 좋은 문화를 힘을 좀 주십시오. 작아도 뭐 감사합니다. 여기 자연스럽게 뭐 비도 오니까 우산을 안 가지고 오시고 그냥 귀 맞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산이 있으신 분은 같이 놀아서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도 선생님이 지금을 찍고 있습니다. 낙관. 네, 무식해가지고 무식하게 사고가 났네. 낙관. 좋죠. 네. 감사합니다. 이 낙관이 선생님 낙관 몇 개씩 됐어 이제? 이제 요것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니까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다 됐어. 다 알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또 오늘 남전 선생님도 또 사실을 보시고 고성문화 발전을 위해서 좀 덕담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저기 우산 좀 갖다 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 구성리에서 예술의 전당 2층에 위치한 서예박물관. 19세기 서예에 추사체가 있다면 20세기엔 남전체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북끝에 예술혼을 담은 남전 원중식 선생의 유작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예술 세계를 만나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진한 묵향이 배어있는 남전 선생의 유작전 만나볼까요? 남전 원중식 선생 탁의 3주기를 기리며 의미 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서체의 작품 200여 점과 전각 70점 등 남전 선생의 주요 작품을 총망라한 대규모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남전 원중식 유작전 예 논일다 어떤 전시인가요? 남전 선생님 서세 3주기에 맞춰서 그동안 일반인들한테 공개되지 않은 전국 700여 점을 발굴하였고 그 중에서 200여 점을 이번 전시에 발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탁의 3주기에 맞춰서 전시회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모든 작품들을 제자들이 다 기획하고 준비를 하였고 또한 선생님께서 중고등학교 때 미술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스케치북도 시작해서 60년도에
그 검여 유희강 선생님한테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초창기 작품부터 2013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작품들을 시기별로 해서 한 장소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전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전 선생은 검여 유희강 선생의 맥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서예 명인으로 손꼽힙니다. 고금 서법에 두루 통달하고 서예의 현대화에 몰두했는데요. 강고한 기품과 함께 실험적이고 조형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제가 그 남전 선생님 작품을 쭉 보니까 일반적인 서예랑 좀 다른 점이 추상적인 표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서법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서예 따로, 글씨 사람 따로, 자연 따로, 그 생활 따로 다 제각각 따로 그 되고 있는데 남전의 경우는 그것이 다 하나로 관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생명력이거든요. 그 자연의 생명력이 바로 화면에 그 작품의 붓 끝으로 먹물로 또 글씨의 형상으로 또 추상으로 자유자재로 바로 관통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남전예술은 우리 시대 어느 작가하고는 다르다. 남전 선생은 1960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던 검여 유희강 선생에게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 서원을 열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며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스승이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수족처럼 보필하며 스승의 재기를 도왔던 일화가 유명하죠. 그 저세 솔진 종소호. 그러니까 세상에 그 처하면서 아주 진솔하게 하라고 하는 거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바대로 하는 거. 아마 남전 그 삶이 그랬고 예술이 그랬다. 조형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 칼에서 붓으로 바뀌는 그 도구로 보자면은 전서에서 예수로 바뀌는 그런 시기, 특히 그 한나라 목간, 죽간의 그런 다이나믹한 피력들을 가장 잘 응용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다. 남전 선생은 강원도와 인연이 깊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의 나이, 공직 생활을 훌훌 털어버리고 강원도로 향했는데요. 인제와 고성, 속초 등지에서 아름다운 강원의 자연을 벗삼아 예술세계에 정진했습니다. 2004년엔 고성군 죽정리, 고요한 화진포 호수 곁에 터를 잡았는데요. 이곳에서 심신을 가다듬으며 필묵에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성에 정착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시골에서 낳고 자랐고 부모님이 무학에다가 농사 조그만 소농을 하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이 일단은 좋았어요. 저는 우선 괴로운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고, 또 인천이기 때문에 바다 가까운 데 살았고, 근데 이제 그런 데와 비슷한 데가 어딨나 생각해서 동해안 바닷가에 일찌감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25년 전에 이 터를 미리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60에 와서 살겠다 말이에요. 남전 선생은 70년대 초부터 서예를 지도하며 후학양성에 힘썼는데요. 제자들은 1995년 시계연서회를 창립하고 해마다 전시회를 열며 남전 선생의 올곧은 신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품들을 쭉 보니까 선생님의 살아생전 모습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떠셨나요? 제자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극진했습니다. 사석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네. 다 시골 인제 미산에 상당히 거리가 되거든요. 네. 또 화진포에 제자들이 오면 네. 항상 봉투를 여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모님 몰래 줬기 때문에 네. 사모님한테는 혼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제자들을 많이 아끼셨나 봐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는 사적인 얘기고 실제로 더 그런 것은
밤늦게까지 학생들에게 체본을 써주며 글씨 공부하는데 체본을 써주시는데 끊임없이 그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조건들을 많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은 대단한 스승님이시죠.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기까지 제자들의 노력이 컸는데요. 스승을 향한 남다른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니, 전시회를 직접 제자분들이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전시회가 직접 열리고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전시회 준비는 남전 스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전 원중식 선생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신 분들의 소재하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했는데 그때 120명이 소장하고 계시다는 서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전국에 모여있는 작품들을 여기에 전시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회가 새롭다 할 정도로 남전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를 이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 저희들 준비한 저희들도 굉장히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한국 서예의 맥을 잇고 서예의 현대화에 몰두했던 남전 선생. 탁의 3주기를 맞아 열린 유작전에서 그의 삶과 신념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화선지 위 진하게 새긴 글씨에서 마르지 않는 그의 열정과 예술혼이 느껴집니다. 아주 굉장히 급한 게 좋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죠. 저쪽에 계신 분들 이거는 살아있는 저기 자연 선생님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상해에서 오신 자연 스님인데요. 원래 대금을 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남전 선생님 작업 중에 옆에서 대금 연주를 해주겠습니다.
소재뿐만 아니라 내용이 저기 박수 치려면 좀 세게 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보기 힘들어서. 지금 그 남전 선생님 이 글씨를 보시면은 힘이잖아요. 힘. 부드러움과 강직함, 강함. 나오다시만 나오다시. 이거 펴고 하려면 많이 들어가네. 오늘 그 뭐죠? 오늘 아무래도 이 표고값들 내고 가셔야 돼요. 운용값 내고 가세요. 이 모자 누가 하나 좀 거기서 안 되겠다. 표고 하려면 이거 한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도 돈 벌어야 되겠네.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중앙면 그 위원장님 그 예산으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중앙위원장님 오셨나요? 네. 아니면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중앙면의 영광입니다. 이건 돌아가서 이 세계의 영광이고. 어떻게 대답하시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이게 내용은요, 더불어 여자예요, 저게. 함께하면 여. 그 여자는 진짜나요? 여자나 여기 이자는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는 무거운 옛날에 그 성이나 그 대거를 줬을 때는 기반 다져야 돼. 땅을 파서 기초를 다져야 되는데 기초를 다지려면 무거운 돌을 큰 걸 가지고 여럿이 들어가지고 땅을 다져야 되는데 그 다지는 사람이 네 사람이 큰 걸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합치니까 더불어온다는 뜻이 된 거예요.
그게 위에 선이 두 개 있지, 밑에 선이 또 두 개 있잖아요. 저게 이게 이제 저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흥하릉자도 같이 흥하릉자도 같이 썼어요. 근데 흥하대는 같이 노동을 하면서 힘드니까 같이 노동요를 불렀죠. 그래서 지금 흥하릉자에는 더불어자에다가 입구가 같은 동자가 가운데다가 같은 동자가 입구가 달아가요. 하나. 그래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돋구는 그런 게 흥하릉자예요. 이건 더불어는 학교학년이었자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요 두에서 사람 그릴 때 사람은 머리를 그렸죠. 머리 위가 하루래요. 사람이 서 있으면 머리가 위가 하루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까지 그려놓으면 저 하늘 선자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큰 대자고. 그러니까는 저기 하늘 천리죠. 그 다음에 땅지자죠. 하늘과 땅. 그러니까는 땅은 요게 저기 뭐냐면 흑토자가 생기로 흙을 가보면 흙덩어리가 생기죠. 이렇게 흙덩어리를 그리게 흑토자예요. 거기에 요 사라는 자를 붙여서 발음을 붙여서 땅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더불어요. 더불어 요거는 감탄사 조사예요. 감탄사 조사. 천지회 동수 그거 더불어서 함께 하늘과 땅 자연 속에서 사람도 함께 삶을 누린다. 동수죠. 술을 누린다. 그래서 그 동자는 이게 더불어 범자예요. 범의 입구를 같이 한다기보다는 함께 여러 사람이 소리를 한꺼번에 같이 낸다. 그렇게 해서 같은 동자고 동수 같이 한다. 그 다음에 더불어 일월 해와 달.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와 일월과 더불어요. 요거는 제자예요. 제자. 가지런하다. 고르다 하는 제자인데 원래 볼이나 밀 같은 싹이 나올 때 보면 가지런히 돼 있죠. 그 가지런 모양을 싹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가지런하다, 나란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빛을 여기다가 그 옛날에는 그 빛을 볼 때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있었어요. 많이 이고 다니고 들고 다녔기 때문에 빛광자를 그 이렇게 머리에다가 빛을 이고 있는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빛광자죠. 제광. 해와 달과 더불어 빛을 나란히 한다. 같이 해와 달이 1월 성신이 우주 세계에 가장 세계가 빛을 내는데 그와 더불어 인간도 같이 똑같이 나란하게 그 속에 살면서 빛을 내고 있다. 빛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초나라 구론의 구장 석강에서 나오는 한 구조를 썼다. 그래서 여기 천지해 동수 1월의 제광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축이 위에서 죽였다. 고성 문화마을 해관기념 뭐 계사년 화춘의 꽃 한자입니다. 화춘 시절에 남전사님이 썼다고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자연인데 이곳에 훌륭한 예술가가 와서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학교를 가져가지고 이 동네 자체가 좀 어떤 문화적인 매년마다 생산해내는 아마 세계적인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시도 교수님이 좀 이쪽에서 오랫동안 좋은 많이 힘을 좀 주십시오. 작아도 뭐 감사합니다. 여기 자연스럽게 비도 오니까 우산을 안가져 오시고 그냥 귀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산이 있으신 분들 같이 놀아서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전 선생님이 지금을 찍고 있습니다. 낙관. 네. 무식해가지고 무식하게 사고가 났네. 참. 낙관. 좋죠. 네. 감사합니다.
이 낙관이 선생님 낙관 몇 개씩 됐어 이제? 이제 요것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니까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다 됐어. 다 알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또 오늘 남전 선생님 또 서체를 보시고 고성문화 발전을 위해서 좀 덕담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저기 부산 좀 잠깐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 구성리에서 절제된 힘있는 붓끝, 수만 번, 수십만 번 먹을 갈며 수없이 붓을 통해 그려냈던 시, 서, 화, 3절의 세계. 희미했던 선비 정신을 마지막까지 간직하던 서예가 그의 뒷모습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한 시대를 이끌었던 대가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준마, 거침없이 들판을 내닫는다. 그의 야성을 길들이기만 한다면 곱디곱게만 자란 전통 서예 기법을 뛰어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예술 세계의 큰 마당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청룡새 말씀하더라. 남자는 야 들에 말이지 화야에 그냥 달리는 같이 그냥 이렇게 참 거침없이 이렇게 그런 기백으로 썼다고. 남전이 일반 내가 아는 다른 서예인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난 몇 가지를 꼽고 싶은데, 그 양반 원래 그림을 그렸던 분이고 이 예술 쪽에 가지고 있는 어떤 품성이 있던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정말 검여 선생을 후대에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나는 남전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중서열을 관통해 자기화를 시킨 남전은 채색을 이용해 문자 조형의 미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성미의 모필구연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강건한 피리는 통쾌하고 웅장하다. 단지 형상을 빌려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현대 미술의 미감까지 확보한 점에서 놀라움을 자아내게 한다. 남전 선생님 처음 만난 거는 우리 전시회 때인데, 우리 전시회가 7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71년에 가을에는 내 눈에 별로 안 띄었어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는데 오셨겠지. 그런데 72년에 추사 전시회 할 때 우연히 내가 나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 반신불수된 노인을 택시에 태워가지고 와서 저 필체에 옮겨 와가지고 입구에서 계단에서는 업어서
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요새 효자가 요새 세상에도 있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무심히 지나쳤는데 그 다음 전시회에 또 같은 광경을 목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 보기 드문 효자다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우연히 저 통도사 극락암 명정 스님을 만났는데 나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요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남전이구나. 그 남전인데 그게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이야, 스승이야, 스승. 그러냐고. 그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언제 한번 내 소개시킬게 하더니 남자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내가 그때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효도를 못하지만은 제자 기르는 사람이 그 귀감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한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한자 쓰다 보니까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기원이 됐고 어떻게 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 발전이 되어 갖고 그것이 그 조형상으로 어떻게 조형화 시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글씨 획 같은 거에서 보면은 그냥 획이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상형 문자 그림에서 나온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여주는 획이 글자로 이렇게 발전하니까 그걸 알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학, 그 다음에 특히 그 자학이라는 거, 글씨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고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선배 서예가들 중에서는 솔직히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준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예에서 그런 쪽에까지 관심을 두고 서예를 익히거나 가르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르니까 자기가 혼자서 우물을 판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거묘 선생한테서 일부분은 이게 말하자면 이걸 받으신 거죠. 받아가지고 거묘 선생도 말년에 그 문자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고심초사하면서 연구를 하셨던 거를 남전도 그래 어느 순간에 나도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전각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어떤 협회, 사랑받는 협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그게 결실을 못 보고 중도에. 그래서 내가 여기 처음 인사말도 남전 선생 얘기만 한번 읽어봐 라고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남전 원중식 회장님을 추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남전 회장님은 정관 개정을 통하여 한국정각학회를 한국정각협회로 명칭을 바꾸는 등 회원 구성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회원 상호 간의 화합을 이루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또 병마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면서도 우리 협회를 사단법인체로 만들려고 백방으로 애쓰시다 끝내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느낌을 얘기하라 한다면은 그분의 그 졸박한 맛, 꾸미지 않은 그 선머슴 같은 그런 걸 나는 훔치고 싶었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역시 그 남전 선생을 봐도 서여긴이란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글쎄 꾸밈이나 이런 게 없고 진솔해. 예? 예. 도대체 그 양반이 뭐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젊은 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전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남전 선생을 좋아하고 전부 우러러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 남전 선생을 그렇게 좋아하고 곁에 있으면 좋아하고 그러냐. 그 양반의 그 바탕이 말이죠. 아주 성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가식이 없어. 그 사람은 아주 성실해. 사람이 보면 말이지
그냥 늘 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게 인도를 한다면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그렇게 자기 일같이 꼭 자기 일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그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전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남전을 좋아하고 우러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병 선생도 그 당시에 최고 어른이시고 또 그 양반이 학문뿐만 아니라 서예도 최고, 그 당시에 최고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병 선생도 꼭 무슨 일 있으면 남자로 부른단 말이에요. 글씨 보면 진짜 그 사람은 똑같아요. 아, 정말로. 그러니까 야욕이 있다든지 욕심이 많다든지 그런 사람들 글씨 보면 탁해. 글씨가 탁하고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거든. 근데 이제 남자 선생은 뭐 성품 본래가 딱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뭘 숨긴다든지 뭐 이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글씨가 그렇게 활달하면서도 글씨가 흙이 맑거든. 저희 댁처럼 남자 선생님은 이제 산수 좋은 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게 마지막에 이제. 그게 늘 꿈이었지. 네. 그래서 그 꿈을 사실 이루고 간 거 아니에요. 네. 길든 짧든 간에. 글을 남긴 게 많지 않은데 몇 개 부분에서 이제 당신의 꿈이 좋은 산수가 좋은 곳에서 작품하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네. 근데 남자는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서예하는 사람으로 무효세들 흉내는 내긴 내지만 남자처럼 가서 그 직접 자기 손으로 산수 좋은 데 올라가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희들이 선생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제 미산에서 썼던 글씨가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거기서부터 많이 달라졌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목간, 목간 서체. 사실 주사 선생도 목간은 못 보셨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주사가 못 본 자료들이 요새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주사체를 연구할 수 있는 길은 거기에 내지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은 거야. 그래서 중국 가면 자료들을 그렇게 미친 듯이 구해왔지. 그것들 다 잘 보관돼 있겠지. 네. 인천에서 출생한 그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가 태어난 인천은 예전의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거대 대도시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그때는 거의 4km 정도를 떨어진 이 구간 때문에 이제 사람 외부하고 거의 차단된 자리이기 때문에 오면 이제 목도 당연히 그랬었죠. 우리 제자들도 한 번씩 가면 아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완전 발가벗고 목욕하고 막 그랬죠. 계곡, 지리산 계곡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원래는 많이 좋았는데 그렇죠. 길로 인해서 길 내면서 반쪽 바보가 돼버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옹벽 쌓거나 네. 막 메꿔가지고 옹벽 내지는 이렇게 다리빨 세워가지고 그 밑으로 요상하게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지. 나무가 많이 컸어요. 많이 큰 나무. 84년서부터 그러니까 30년 된 건데 그때 선생님은 이제 막 구로구청으로 가셨을 때예요. 83년까지 시립대학교에 16년간 근무하시다가 구로구청 과장님으로 그때 이제 가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 날이면 밤에 꼭꼭 오셔가지고 2시간, 4시간 우리 또 선생님이 10시에도 오시고
밤늦게도 오셔가지고 우리는 밤을 잊은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그때 하루는 아까 그 사진 찍었던 거 있죠? 그 삼목련나무 그 꽃을 꺾어 오신 거야. 가지고 나를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왜 그런가 했어. 그날이 내 생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 다른 걸 할 건 없고 꽃이 나갔다. 옛 기억 속에 남은 고향과 비슷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 화진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들어가 본다. 선생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 은은한 묵향내음이 배인 작업실 곳곳으로. 인천 계실 때부터 전부 이렇게 하시던 거를 종이 쪼가리도 하나 안 버리시고 전부 접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작년서부터 한 5차례를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사진 작업을 전부 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남 선생님이 일기가 좀 거의 생활화 하셨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하시던 이런 원래 선생님이 그림을 좋아하셨는데 이제 이 글씨에는 이 그림이라든 이런 게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확 많이 바뀌신 거죠. 전부 스케치. 그러니까 원래 그림을 아주 잘 그리시는데 사실은 바꾼 거죠. 이제 당시에 이제 풍경화를 그린 거죠. 여수부두 이렇게 태안이라고 써졌고 여수부두 그 이제 전국 일주를 그때 하시기도 하고 여행도 많이 하셨어요. 20대 대학교 때 무전여행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출발한 그런 거. 그냥 여기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는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 제 경우만 말씀드리죠. 저는 사실 조금 병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힘든 상황에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그래서 했는데 그 하는 방법이 자기 감성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를 안으로 다스리는 것도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통을 인내하고 참는 그런 글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도자가 그 고행의 길을 가는 마음으로 사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문장이 길고 좀 많은 걸 해서 일부러 그 하선생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썼던 글. 여의당길에는 하선생님이 당원데 그 50대에 원래 썼다가 강진 유배까지 끝나서 자기 집의 현판을 돌아와서 말년에 당으로 써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성격에 대해서 많이 논했습니다. 그 자기는 선을 행하기 좋아했는데 좀 요령없게 했다. 뭐 용기가 있는데 그냥 좀 다른 사람 배려를 못하면서 하는 바람에 많은 일을 하고 욕을 먹고 받았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서 여기 담기는 노작품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걸 썼습니다. 그래서 다선생의 정의색을 잘 알 수 있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했고, 또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한자도 안 배우고 서부도 동남 모르니까 곰을 먹으로만 쓰면은 젊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색깔을 넣어서 조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석지구는 다선생이 40대 초에 경상도 장기로 유배 갔는데 그 장기로 유배 가서 지은 거예요. 저기도 자기의 그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원했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그 호태하고 서책을 제가 한번 색깔내서 해놓고, 저쪽은 강진초년대, 탐진초년대, 저거는 강진 유배시의 강진 그 안에 촌녀, 미녀 동무들을 그 모은 시구수인데, 원래가 20수가 남았을 때 지금 5수가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유배지에 어떤 가서 촌녀를 썼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생에 어떤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싶어서 좀 했습니다. 제 얘기를 했습니다.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그 이상을 써오며 그가 만든 서법의 세계. 고전의 정신을 관통하며 신의를 새롭게 드러낸 그의 예술은 이제 후학들의 마음에 남아 그 길을 이어갈 것이다.